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정다각형의 둘레와는 다르게 사각형의 둘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다각형의 둘레는 정다각형의 특징, 즉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사용하여서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변의 개수 이렇게 구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사각형의 둘레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배워왔던 여러 가지 사각형의 종류들을 기억하고 그 사각형의 둘레들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할 수 있는 교과서 페이지는 112쪽과 113쪽입니다. 그럼 함께 배워볼까요? 먼저 사각형의 둘레 재기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양을 보았을 때 이 부분을 가로, 이 부분을 세로라고 약속하겠습니다. 둘레는 이 모든 부분을 얘기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로도 2개, 가로도 2개. 이렇게 사각형은 세로 2개와 가로 2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직사각형의 둘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사각형은 마주보는 두 변이 평행하고 각이 모두 직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평행하다라는 것은 또 직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5. 3cm와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은 3cm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덧셈을 해주면 5, 3, 5, 3을 더하게 되겠죠. 모두 더하면 16이 됩니다. 이번에도 6m와 마주보고 있는 변은 6m, 4m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는 4m, 6, 4, 6, 4 더해주면 20이 되죠. 이것을 간단하게 식으로 나타내어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그림을 먼저 그려보자면 직사각형이 있을 때 가로와 세로가 있습니다. 지금도 볼 수 있다시피 가로가 2개, 세로가 2개이죠. 이것을 각각 더해준다라는 의미로 가로 곱하기 2, 2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 그 다음 세로 곱하기 2, 세로도 2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가로와 세로를 먼저 더해주고 2배를 한 것과 같다 라고도 적을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2가지 방법을 모두 익혀주시면 가장 좋겠죠? 가로 2개, 세로 2개를 따로 구해서 더한다. 가로랑 세로를 더하고 2를 곱해준다. 여러 번 읽어보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평행사변형의 둘레입니다.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직사각형과 같게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죠. 여기는 3, 4, 3, 4, 3 더하면 14가 됩니다.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것도 풀이 과정은 똑같죠. 5와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은 5m가 되고요. 2m와 평행한 요 변은 2m가 됩니다. 이번에도 2, 5, 2, 5, 14m가 됩니다. 모양은 다르더라도 이 서로 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알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이번에도 식으로 나타내어 보면 이번에는 교과서에 나온 힌트대로 한 변의 길이 그리고 다른 한 변의 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사 변형을 이렇게 그렸을 때 먼저 선택한 이 부분이 한 변의 길이, 이웃한 변을 다른 한 변의 길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도 2개, 그래서 곱하기 2. 다른 한 변의 길이도 2개가 있어서 곱하기 2. 직사각형의 둘레와 동일하게 이 2개를 먼저 더한 다음에 2를 곱해주는 것도 같으므로 한 변의 길이 더하기 다른 한 변의 길이 곱하기 2라고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름모의 둘레입니다. 마름모의 특징을 알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마름모는 4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입니다. 그럼 나머지 이 3변은 각각 몇 센티미터일까요? 네, 3이 되겠죠?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그래서 12cm가 됩니다. 이번에는 한 변이 5m입니다. 그럼 여기도 5m, 여기도 5m, 여기도 5m가 되겠죠?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는 5, 4, 20. 그래서 마름모. 이번 마름모의 둘레는 20m가 됩니다. 마름모의 둘레는 곱하기 4인데요. 한 변의 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마름모의 둘레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4가 됩니다. 마름모의 특징을 알고 있다면 공식을 알지 못해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3가지의 사각형의 둘레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직사각형은 가로와 세로라는 단어를 썼었고요. 평행사변형은 한 변의 길이와 또 다른 한 변의 길이, 마름모의 둘레는 한 변의 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공식을 정리했었는데요. 공식을 완벽하게 외우진 못하더라도 그림을 보고 어느 부분을 더하고 곱하면 되는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정리를 해보면 가로가 2개 있고 이것과 세로가 2개 있는 것을 더한다 라는 식과 가로와 세로를 더해서 2를 곱해준다 라고 할 수 있었고요. 평행사변형의 둘레는 직사각형의 둘레와 거의 같지만 가로와 세로를 한 변의 길이와 또 다른 한 변의 길이로 바꾸어 준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 곱하기 2 더하기 다른 한 변의 길이 곱하기 2. 한 번 더 정리하면 한 변의 길이 더하기 다른 한 변의 길이 곱하기 2. 괄호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름모의 둘레는 마름모가 4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 곱하기 4.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교과서에 나온 사각형의 둘레는 이해를 하는 것도 좋고 공식으로 외우지 않더라도 문제를 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제로 많은 연습을 한다면 공식 없이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난 좀 더 간편하게 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공식을 외워두시면 더 좋겠지요. 익힘책 72쪽의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사각형은 이름이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직사각형이죠. 네 부분이 모두 직각이기 때문에. 그러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들이 같겠죠? 6cm를 마주보는 애는 6, 7cm를 마주보는 애는 7cm.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2가지 식이 있었는데요. 그 전에
그냥 모두 더하는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 더하기 7 더하기 6 더하기 7은 13, 13, 26인 것을 확인했고요. 이것을 공식으로 하나 더 정리를 하자면 가로가 2개, 세로가 2개를 더해준다 로도 26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세로와 가로를 먼저 더해준 다음 2배 해주는 방법도 있었죠. 그래도 답은 똑같이 26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쉬운 방법을 선택하되 문제가 이렇게 빈칸을 내고 여기 얼마가 들어가야 되니? 라고 물어보면 채워 넣을 수 있도록 식을 익혀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각형은 이름이 무엇이죠? 네, 평행사변형입니다. 평행사변형도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으므로 여기가 13, 이 부분은 6cm가 됩니다. 이번에도 모두 돌아가면서 더해도 되죠? 13, 6, 13, 6. 그럼 38이 되고요. 13 더하기 6을 먼저 해주고 얼마 곱했었죠? 네, 각각 2개씩 있으니까 2를 곱하는 방법으로 구하셔도 됩니다. 여기 나오지 않은 방법은 13이 2개, 6이 2개, 그래서 더했다. 38. 이렇게도 구할 수 있었죠. 이렇게 세 가지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 이 사각형의 이름은 마름모입니다. 마름모는 4개가 다 같았죠? 그래서 3, 3, 3, 3이 되고요. 3 곱하기 4는 12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이렇게 쓰지 않아도 충분히 쉽게 익힐 수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쓰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익힘책 73쪽의 5번 문제는 직사각형의 둘레가 24cm일 때 네모를 구하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마주보는 변이 8, 여기는 네모. 24에서 일단 가로를 2개 더한 16을 빼주죠. 그러면 8이 됩니다. 8을 정확히 2개로 나누면 이 2개가 되겠죠? 그래서 8 나누기 2를 해주면 4. 그래서 빈칸에는 4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 말고도 24 나누기 2는 12. 즉, 가로와 세로를 더했을 때 12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가로 더하기 네모는 12. 그래서 네모는 4. 라고도 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을 여러 개 알고 있다면 다양하게 풀 수 있겠죠? 이것도 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었다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1 제곱센티미터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제곱센티미터, 제곱미터, 제곱킬로미터는 넓이를 나타낼 때 쓰는 단위인데요. 넓이의 단위를 우리가 어디에 써? 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많이 쓰이는 개념이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